지금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저는 이제 인문반 AC 한나라고 하고요. 네, 인문반을 아주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초보자분들 많이 만나봤고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초보자분들의 마음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뭐 파트별 설명 이런 거, 특히 공부 방법 좀 위주 해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듣기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기가 안 되는 이유.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원리를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렇게 2개 나눠서. 자, 얘는 사운드라고 적으시고요. 얘는 텍스트라고 적어주세요. 사운드와 텍스트. 자, 앞으로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할 때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안 들리지?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들으면 안 돼요. 이유를 알고 들어야 돼요.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다. 사운드가 문제거나 텍스트가 문제거나.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문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요거 한번 다 같이 보시고요. 들어보세요. 자, 화면을 잘 봐주시고. The cook is chopping some vegetables. 다시 한번. The cook is chopping some vegetables. 뭐라는 거죠? 주어 뭐예요? 주어. The cook is chopping some vegetables. 쿠키? 좋아요. 쿠키가 동사. 쿠키가 채소를. The cook is chopping some vegetables. 쿠키가 채소를 뭐하다? 쿠키가 채소를 뭐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거겠죠? The cook is 라는 거예요. 요리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거의 다 안 들렸죠?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소리는 들리고 이해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맞죠? 베지터블밖에 제대로 들은 게 없죠, 우리는. 그렇죠? 그럼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찹이 썰다란 뜻인데 내가 이 단어를 몰랐어요. 썰다라는 단어를 몰라서 이 부분이 날아갔던 거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읽었어요, 이거를? 연결해서 읽었죠. 끊어서 읽으면 좋은데 cookies, cookies 이렇게 연결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연음이 됐다라고 말해요. 하나는 뭐의 문제? 사운드 때문에 안 들린 케이스. 소리 때문에, 소리.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썰다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텍스트 때문에 안 들리는 케이스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제가 이 예를 들 건데 어쨌든 좀 지금 어렴풋이 개념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텍스트 때문에 틀리는 거는 스크립트를 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즉 단어를 모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운드는 어때요? 단어를 봤는데 내가 아는 건데 왜 안 들렸지? 이런 케이스는 뭐의 문제다? 소리의 문제예요. 사운드의 문제. 아셨죠? 자, 우리 그러면 하나만 더. 자, 이 문장 한번 또 들어보세요. Magazin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다시. Some magazin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자, 밑에 거는 보여드릴게요. On the floor, on the floor. Magazin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매거진이 Some magazin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뭐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못 듣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잘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죠? Magazin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Magazines have been. Some magazin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have been이요, have been. 어때요? 그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이런 애들이 사운드의 문제예요. have been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have been.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운드. 네. 왜 그런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적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처에 어딘가에 좀 적어보세요. 왜 안 들리냐면 제가 일부러 여러분 검정색이랑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죠? 이게 왜 제가 색깔을 나눴냐면 둘 중에 하나는 핵심어고요. 핵심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핵심어예요. 내용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는 그냥 이렇게 쉽게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진짜 중요한 단어랑 덜 중요한 단어의 조합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핵심어는 뭐가 있겠냐면 명사 같은 거. 되게 주인공 애들이죠. 주인공 단어들. 명사, 동사 등 중요한 애들. 그리고 이제 비핵심어는 뭐냐면 짜잘짜잘한 애들 있잖아요. 전치사, in, at,
관사, 더, 정관사, 조동사, will, can, 비동사도 조동사거든요. 등등등등등. 뭐 엄청 많은데 우리가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자, 그래서 모든 문장은 어때요? 중요한 애랑 안 중요한 애들이 조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성우가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핵심어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우가? 상대방이 이거 꼭 들어야 되잖아요. 핵심어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읽겠죠? 또이 읽어줘야 돼요. 명확하게. 근데 뭐 덜 중요한 애들, 들어도 그만, 못 들어도 그만. 이런 애들은 어떻게 읽냐면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읽어요. 그냥 아예 신경을 끄고 읽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힘이 안 들어가죠. 그 부분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린다? 흐릿하게 들리겠죠. 불분명하게. 그러니까 대충 읽는 거예요. 대충. 빨리 대충 읽어요. 왜냐면 아예 신경을 끄고 읽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딱 들었을 때 인토네이션이라고 해요. 소리에 강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했다가 흐려졌다가 명확했다가 흐려졌다가 소리에 명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빨간색이 핵심어예요? 검정색이 핵심어예요? 보세요. 뭐가 핵심어예요? 검정색이 핵심어죠. 걔네들은 세게 읽고요. 명확하게. have been이랑 on the some 이런 애들은 비핵심어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읽으면 Some magazin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Some magazin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뭐만 잘 들리죠? magazine, left, floor. Some magazin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해부빈이 왜 안 들리는 거야? 나 진짜 50번 들을 거야. 100번 들을 거야. 해부빈으로 들릴 때까지. 소용없죠.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절대 해부빈이라고 안 들려요. 왜? 해부빈은 뭐기 때문에? 비핵심어니까 애초에 성우가 힘줘서 읽지 않았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읽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읽을래.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들릴 때까지 막 내가 명확하게 들릴 때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죠? 앞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안 들리지? 그럼 뭐다 이유가? 비핵심어니까 아예 신경 안 쓰고 읽은 거예요. 성우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면 돼요. 읽으실 때. 아셨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얘는 소리의 강약 때문이었는데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듣기가 안 들리는 이유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뭐다? 단어를 모르거나 텍스트의 문제. 단어를 모르거나 아니면 단어는 알아요. 해부빈 다 알죠? 하지만 뭐 때문에 안 들린다? 연음이나 뭐 때문에? 강약. 듣기 공부할 때 내 발목을 잡는 가장 어려운 요소들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마스터해야 될 부분. 아셨죠? 단어 외우기, 연음 극복하기, 소리의 강약도 따라 말해보기. 이렇게 세 가지가 궁극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틀렸을 때 이게 텍스트의 문제인지 사운드의 문제인지 빨리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해결책. 그렇죠? 해결책이 다르겠죠. 자, 어휘는 모르는 거 뭐 하면 되죠? 외우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생 때 이후로 단어 외워본 적 없거든요. 갑자기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고등학교 때도 단어장이 있었죠. 대학교 때 혼자 토익 공부할 때 독학할 때 그때 노랭이로 저도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를 마지막으로 안 외웠어요. 저는요 읽었어요. 어휘를. 단어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게 외워지는 거거든요. 속성으로 깜지 쓰고 오늘 막 외워야지 막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게시판에 뭐를 찾아보시냐면 내가 뭐라고 올렸더라? 60회독 읽기라고 단어 60회독 읽기 방법인가? 제가 오늘 게시판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속성으로 읽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단어는 외운다는 그 사고부터 버려야 돼요. 단어는 여러 번 보는 거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노랭이 책 있죠. 대학교 때 데이 1부터 아마 30일까지가 있어요. 데이 1부터 끝까지가 한 번이에요. 한 번. 1회독. 그거를 60번 돌린 거예요. 60번. 그다음 한 20번쯤 넘어가면 눈에 서서히 들어와요. 이 단어 많이 봤는데? 외워진 거죠, 그게.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읽어보시고 제가 원래 게시판에 이거 올려드렸는데 제가 또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완전 시뮬레이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노랭이 펼쳐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보여주는 영상. 영상이 편하시면
오늘 60회독 읽기 게시물 들어가서 링크 따라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신 김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네. 응답이에요. 안 누르셔도 돼요. 자, 아무튼 어휘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읽는 것이다 하셨죠. 그 다음에 문제는 얘네들 연음이랑 강약. 자,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쉐도잉. 제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조해 주세요. 쉐도잉은 진짜 중요해요. 그림자라는 뜻이죠. 그림자. 그러니까는 성우가 말하면 내가 그림자처럼 뒤쫓아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면 따라 말하기인데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말하기. 내 모델은 성우예요. 내 목표는 성우. 쟤처럼 말하자.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방법. 저 대학생 때 쉐도잉 엄청 많이 했는데 아무튼 쉐도잉을 계속하면 회화와 듣기 이 모든 게 다 트이거든요. 눈과 그 귀랑 입이 같이 트여요. 자, 쉐도잉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이 문장 있죠? 한번 요거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볼 텐데 성우랑 최대한 비슷하게 최대한 그 동시에 같이 속도 맞춰서 읽어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읽어볼게요. 시작. Some magazin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어려워요? 쉬워요? 생각보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처음부터 준비 같이 시작해야 돼요. 성우랑 시작. Some magazin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지금 the floor 이렇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말해보세요. 그럼 버벅대거든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버벅대죠? 그럼 버벅대는 그만큼만 딱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만큼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딱 듣기를 할 때 얘 잘 들려. 잘 들리다가 또 안 들리다가 잘 들리다가 안 들리다 그러잖아요. 이게 듬성듬성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러는 건지 알고 싶으면 이걸 읽어보세요. 그럼 어디에서 버벅댈까요? 여기서 내가 꼭 버벅대요. 내가 안 들리는 부분. 네. 버벅대니까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당연히? 걔를 안 버벅댈 때까지 자연스럽게 Some magazin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이렇게 읽어야 매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네. 쉐도잉 하는 이유는 뭐다? 말하는 만큼 들리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쉐도잉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1, 2, 3, 4단계 보이시죠? 근데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강조해 주세요. 무슨 색깔로 할까? 이렇게. 요게 중요해요. 이게.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왜 그런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뭐죠? 어휘, 텍스트가 문제거나 아니면 사운드가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공부는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운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어디에 해당돼요? 말하기랑 사운드니까 듣기 공부에 해당되겠죠. 모든 언어가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는 그 언어에 뭐겠어요? 문법이나 독해에 해당되겠죠. 뭐 쓰기도 마찬가지고 쓰기도 텍스트에 해당됩니다. 맞죠? 우리가 나누자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한글을 막 깨치셨어요? 아니면 일단 엄마 말부터 하고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글을 배우셨어요? 우리 뭐부터 트였죠? 둘 중에 뭐부터 트였어요? 우리 한국어. 당연히 이거부터 아니에요? 그죠? 모국어는 이 능력이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조건 사운드부터 튀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뭐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9살 때까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언어를 배우면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나이 배우면. 네. 아무튼 우리는 모국어는 사운드부터 먼저 트이고 나중에 학교 가서 텍스트를 책도 읽고 이렇게 정리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9살이 지났어요. 우리 이제 성인이 됐죠. 이제 외국어를 배울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뭐부터 트인다? 얘부터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텍스트부터 먼저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운드가 따라오는 거예요. 얘부터 먼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공부? 사운드 공부. 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 자막 없이 미드보기. 굉장히 최악의 공부죠. 왜? 뭐를 빼버렸어요. 텍스트 빼버렸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빼버렸죠? 그걸 소리만 계속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계속 들어요. 되게 답답한 공부죠. 되게 공부 안 돼요, 그거 절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미드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여기 학원까지 오는데 내가 LC를 들어야겠다. 그리고 되게 어려운 난이도, 모의고사 난이도 LC를 다운받아가지고 막 버스 타고 막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막 들어요. 어때요, 걔도? 뭐를 빼먹은 거야? 이거 모르면서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금지된 게 뭐냐면 모르는 건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모르는 거는 들어도 안 되고 모르는 거는 따라 말해도 안 돼요. 그걸 듣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된다? 스크립트를 펼쳐놓고 해석부터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자, 해석이 된 거를 듣거나 이미 해석이 된 거를 말해야지 해석도 전혀 못하는데 이제 일단 들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약속 지키셔야 돼요. 소용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하나만 더 적어드리면 이 형식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귀가 트이는 순서예요, 이게. 귀가 트이는 순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거를. 자, 문장이 있다. 모르는 문장이 있다. 걔를 제일 먼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눈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이 돼요, 해석. 해석이 되려면 단어를 알아야겠죠, 그죠? 해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걔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쉐도잉이죠, 쉐도잉. 해석하고, 쉐도잉하고. 그리고 그래야 비로소 이제 뭐가 트인다? 이제 귀가 트이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안 하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일단 들어. 자막 없이 미드 막 이런 거. 네, 쓸데없는 거. 아셨죠? 그래서 토익 공부할 때도 모르는 거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해석부터 1차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넘어와 주시고 제가 강조했죠. 읽기 전에 그 문장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예문을 제가 그러면 가져왔습니다. 요거를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 읽기 전에 뭐부터 하기로 했죠? 해석부터 하기로 했죠. 자, 해석해 볼게요. 주어 어디까지 잡을까요? 주어. 맞아요. 오늘 아마 RC 시간에 주어 동사 찾기 배울 거예요. 자, 해석해 볼까요? 판매, 직원들. 스태프는 언제나 그룹을 가리켜요. 직원들입니다. 판매 직원들이 동사. will handout까지 동사로 잡아야죠. 그죠? 무슨 뜻? handout. 나눠주다. 맞아요. 동사로 배포하다, 나눠주다. 목적어죠, 목적어. 뭐를 나눠주다? 전단지를 나눠주다. 플라이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일단 읽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셨죠? 전단지라는 걸 알고 읽으셔야 돼요. 직원들이 모여서 전단지를 나눠줄 것이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워밍업으로 3번 정도 영어로 읽어볼까요? 3번 시작.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2번 더 시작.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제가 팁을 드릴게요. 지금 제 발음이 혹시 좋게 들린다면 저는 여기에 힘 주지 않았고요. 여기 힘 안 줬고요. 여기 힘 안 줬습니다. 의식적으로 안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신경 안 썼어요. 나는 오로지 나머지 것들만 신경 썼어요. Sales staff. 그렇죠? 자,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네, 3번 읽었죠?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는 듣고 뒤쫓아서 말하는 거예요. 얘도 원래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맛보기로 보는 거니까 3번만 할게요. 듣고 말하고.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시작.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최대한 비슷하게.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한 번 더.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 3단계는 동시에 속도 맞춰서. 근데 조금 어려워요. 빨라요. 얘도 3번 정도 시작.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다시.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한 번 더.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오케이. 이게 3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9번밖에 안 읽었는데 사실은 정해진 횟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안 버벅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20번이건 30번이건. 극단적으로 200번 뭐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읽을 때 혹시 안 틀리고 읽느라 정신 없었어요? 아니면 읽으면서 동시에 뜻을 떠올리셨어요?
그냥 읽기에만 집중하셨어요? 읽기와 해석 떠올리기 같이 하셨어요? 해석 떠오르는 거 잘 안 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냥 읽는데 정신 없었죠. 안 틀리고 읽는데. 원래 그래서 1, 2, 3단계 할 때는 소리에만 집중하느라 의미를 까먹은 채로 읽어요. 그냥. 그래서 약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아해해요. 아,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읽는 것 같은데 공부가 되는 건가? 하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멀티가 안 돼요. 원래 읽을 때는. 그래서 1, 2, 3단계 할 때는 소리에만 신경 쓰시고 4단계가 있어요. 4단계는 의미를 떠올려야 돼요. 이제 4단계. 자, 4단계는 중요한데 얘는 영작이라고 적어주세요. 영작. 영작이다. 네. 그래서 우리말 스크립트를 보셔야 돼요. 우리말 스크립트를 보고 영어로 떠올려 말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왜 또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이러면 진도를 제가 못 빼는데 첫날이니까 이해하시죠?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네. 제가 아까 벚꽃 얘기를 들어요. 벚꽃 예시. 벚꽃이 뭐냐면 올 3월인가 4월인가 벚꽃이 폈잖아요. 근데 저희가 딱 집 앞에 지나가는데 커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커플 여자애가 그랬어요. 벚꽃을 가리키면서 벚꽃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예쁘지? 거기 서봐 사진 찍어줄게. 그 사진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우리말은 단어 하나로 다 끝나구나. 이걸 느꼈어요. 제가 뭐 국문과 나온 거 아니고 저 영문과 나왔는데 국문과 나온 거 아니지만 우리말은 이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상황 맥락적 언어래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한마디만 뱉었죠. 뭐라고? 벚꽃 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다 알아먹은 거예요. 벚꽃이 예쁘다? 그러니까 사진 찍어달라. 다 알아먹은 거죠. 벚꽃 하나만 했는데 근데 외국인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영어권 애한테 cherry blossoms 그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끝내라 이거예요. 문장을. 체리 블라썸이 어쨌다 이거냐. 그거예요. 체리 블라썸이 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어때요? 단어만 뱉어도 알아먹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영어권 저기 해외 나와가지고 그 영어 할 때 어떻게 해요? 워터? 돌키? 끝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뭐 어쩌라는 거지? 스몰 사이즈? 또 스몰 사이즈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회화할 때 여러분 단어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말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우리말은 단어만 뱉어도 말이 되는데 영어는 무슨 언어냐면 구조. 어순이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이 구조식 언어예요. 아셨죠? 자,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 순서 바꿔볼게요. 나눠줄 것입니다. 전단지를 판매원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말해도 되지 않아요? 나눠줄 것이다. 전단지를 판매원이. 해도 상대방 알아먹죠? 판매원이 나눠줄 것이다. 전단지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죠. 우리는 어순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말에는. 그래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바꿔도 돼요. 아셨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더 세일즈 스태프가 뒤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will handout이 앞으로 빠져도 돼야 안 돼요? 절대 무조건 안 돼요. 얘네들은 무조건 주어, 동사, 목적어를 지켜줘야 돼요. 그 규칙이에요. 이게 영어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말에는 어순도 없을 뿐더러 전혀 사고방식이 영어식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래서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으면 영어식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영어식으로 사고하는 게 바로 뭐다? 구조 중심 언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무지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어순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은 어순이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막 무너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를 4단계를 하면서 쌓아 올라가야 돼요. 구조 중심 언어로. 아셨죠? 그래서 4단계를 해야 돼요.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어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4단계를 하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는 그 구조 중심이라 그랬죠. 어순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어디 있어요? 주어. 판매원. 그쵸? 주어를 일단 빼요. 그럼 걔를 바꿔볼까요? 영어로. The sales staff. 그 다음에 찾을 게 동사 찾아야 돼요. 동사 어디 있어요? 나눠줄 것이다. 찾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바꿔보세요. will, handout.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는 뭐예요? 전단지들을 the flyers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4단계에다가 적어보세요. 뭐를 떠올리면서? 영어의 어순을 떠올리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 어순을 떠올리고 그 뒤에 뭘 한다? 의미. 의미를
맞춰보면 돼요. 주어 먼저 빼고 주어는 판매원이야. 그 다음에 판매원의 영어 의미는 the sales staff. 이렇게 단어로 바꾸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순이 일단 첫 번째 단계예요. 제일 먼저 뼈대부터 맞추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쉐도잉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할 수 없으면 안 들리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어순이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4단계까지 해야 된다. 이제 동기부여가 되셨죠? 꼭 해야 되는지 왜 아셨죠? 자, 그래서 쉐도잉을 하루에 10문장씩 하시는데 뭐 더 많이 해도 좋은데 최소 10문장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 보시면 제가 200문장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이게 쉐도잉 워크북이거든요. 쉐도잉 워크북. 봐보세요. 네, 데이 1부터 보겠습니다. 하루에 10문장 하시라고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 이 자료는 모두 주교재나 부교재에 있는 애들이고요. 여러분 처음에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거든요. 자존심이 상한다. 이 정도 아니다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쌤 저는 이게 the copy is out of paper. 이게 원래 오리지널인데 나는 이렇게 적혀있는 대로 안 들린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100% 싱크로가 안 맞아요 얘는. 왜냐면 영어를 훈민정음에 끼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이대로 무조건 이사럽 페이퍼리라고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불가능한 작업을 제가 한 거예요. 영어는 훈민정음으로 호환이 안 돼요. 아시죠? 완전 새로운 언어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소리예요. 참고만. 그래서 들리는 그대로 따라 읽으시면 되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단계 반복해 볼게요. 제일 먼저 문장을 뭐 한다? 제일 먼저 해석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1단계는 뭐 하는 거였어요? 워밍업으로 듣기 전에 말해보는 거죠? 발을 정자를 쓰셔도 되고 뭐 여러분이 편한 대로 획을 그으시면 돼요. 할 때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였어요? 듣고 말하고를 반복하는데 아까 우리 3번만 했지만 더 하시면 좋아요. 대신 마지노선을 정해주세요. 막 100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30번이 맥시멈이다. 30번을 넘어가는데도 못한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집착하면도 안 돼요. 집착 내려놓는 다음 날은 또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때요? 어떻게 하는 거? 동시에 같이 하는 거죠. 얘도 이제 아까 3번 했지만 더 많이 계속 할수록 좋습니다. 계속 읽어요. 계속. 그래서 어느 경지에 이를 때까지 하냐면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그냥 쉽게 뱉을 때까지 기계적으로 뱉을 때까지 하고 그럼 이미 소리는 완성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죠? 어순 찾기 4단계로 그때 넘어가시면 돼요. 어설프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외웠잖아요. 그죠? The sales staff will hand out the flyer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문장. 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10문장씩 하시고 mp3는 반별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요. mp3 들으면서 이거 보면서 계속 따라 읽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읽으세요. 이게 뒤 넘겨보시면 좀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문장 길이 봐보세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초반에는 짧아요. 문장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안 해놓으면 나중에 힘들어요. 데이 2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일에 안 쉬고 하시면 한 달이면 200문장을 마스터하게 되는 거예요. 네, 충분해요. 200문장. 그래서 이걸 꼭 우선순위로 하시고 숙제보다 더 중요해요. 쉐도잉 진짜 중요해요. 이것만 늘어지고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진도표로 다시 넘어와서 OT 종이로 다시 넘어와서 뒤집어 보세요. 네, 종이를 뒤집어 보시면 됩니다. A4 용지 그거. LC의 구성은 LC는 파트가 4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1주, 2주, 3주, 4주 차에 맞춰서 4주 코스로 배우게 되고 만점은 495점 만점인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문 기본반 2달 듣고 만점 2명 배출해 봤고요. 2달 만에 끝내신 분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는 2명이에요. 네, 2명이고요. 저희 후기 게시판 들어가 보면 5천 몇 개인가 있어요. 후기가. 네, 거기 이제 인문반 듣고 다 400점 넘고 막 450, 470 엄청 많아요. 네, 그분들 제 컴퓨터 명예의 전당 폴더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 명예의 전당에 오고 싶으시면 네, 꼭 쉐도잉을 열심히 해서 받아야 돼요. 네, 그 앞자리가 4로 바뀌면 기본기가 다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400점 받으려면 실제 시험에서 80개 정도 맞추면 돼요.
네, 그래서 이문반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쉐도잉만 하면 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묵묵히 해주시고 거기 밑에 커리큘럼은 그냥 쭉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교재로 넘어가서 중요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핸드아웃은 이제 안 볼 거고요. 주교재 챙겨 오셨으면 꺼내볼게요. 핑크색 교재. 없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네. 36페이지를 꺼내주세요. 36.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칠 텐데 여러분 아까 요리사가 어떻게 들렸었죠? 요리사가? 쿠키에서 이렇게 들렸죠?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연음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연음 3법칙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발음 말고 영국 발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영국 발음 알려드리고 네. 자, 36페이지 첫 번째 연음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 적어보세요. 그 버스 스탑 밑에다가 적으셔도 돼요. 버스 스탑 밑에. 네. 이렇게 쭉 적어주시고 규칙이에요 이게. 얘네들이 나란히 같이 올 때 문장에서 같이 올 때 얘네들을 겹치는 걸로 봐요. 겹치죠? 스스 소리가 겹쳐요. 요거 봐보세요. 버스 스탑 겹치죠? 그렇죠?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앞에 거를 탈락시킨다. 일명 탈락 법칙. 탈락시킨다는 게 소리를 발음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소리 탈락.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란히 있을 때 앞에 거를 탈락시킨다. 해서 어떻게 읽을까요? 이것도 버스 정류장. S 탈락 읽지 마세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bus stop, bus stop. 이렇게 스를 한 번만 읽게 되죠. 그게 규칙이에요. 탈락 법칙. 자, 몇 개만 좀 보시면 얘도 어때요 여러분? 트 반복됐죠? 무슨 일이 생긴다? 앞에 거 발음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돼요? want to 그렇게 되겠죠. 얘도 해볼까요? 스 반복됐네. 앞에 거 탈락 없다 셈 치고 읽으시면 어떻게 돼요? 없다 셈 치고 읽으시면 was supposed 그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탈락이 되는 건데 뭐랑 뭐도 그러냐면 드랑 트도 그래요. 또 얘도 보시면 어때요? 드 같이 있네요. 무슨 일이 생긴다? D 탈락돼서 어떻게 읽을까요? need to 그 밑에도 D랑 T네. 탈락시키면 should try D 읽지 마세요. should try. 자, 얘도 D랑 T죠? 앞에 거 탈락. expected to T2 이렇게 가야 돼요. expected to. 또 T 없어지면요. front desk T랑 D도 없어진대요. sit down 읽지 마세요. T 읽지 마세요. sit down. 마지막은 또 어떻게 읽어요? product development. 네, T 읽지 말고. 그래서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탈락 법칙 4개 뭐다? 스, 트, 트드. 제가 왜 이렇게 읽었을까요? S 이렇게 안 읽고 스라고 읽었거든요. 왜냐면 스펠링 기준이 아니에요. 이 규칙은 철자 기준이 아니고요. 발음이 스라고 나냐, 발음이 트라고 나냐의 기준이에요. 스펠링이 S네? 이게 아니에요. 발음이 스네? 그게 포인트예요. 스펠링 신경 쓰지 마세요. 소리만 신경 쓰세요. 소리 발음 나는 것만. 트드. 네, 소리 발음 기준. 스펠링만 따지면 뭐예요? E랑 S잖아요. 근데 스펠링 따지지 말고 소리를 따지세요. 어떤 소리가 나죠? 아피스 소리 나죠? 또 스페이스 그거잖아요. 얘도 규칙에 해당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다? 앞에 거 발음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office space 사무실이란 뜻이에요. office space 그렇게 읽는 거예요. 스펠링 기준이 아니고 뭐다? 발음 기준, 소리 기준. 트트 이거를 봐야 돼요. 그게 이제 탈락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규칙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죠? 오른쪽 페이지의 하늘색 박스 위에. 네.
이번에는 탈락 규칙이 아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우리 스펠링 따지지 말고 소리로만 따질게요. 어떤 소리가 나요? 얘도 수네. 그쵸? 얘는 무슨 소리 나요? 이수로, 이시네. 그러면은 스랑 이는 탈락 법칙에 해당되지 않죠? 아까 스랑 스였잖아요. 스랑 이가 아니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연결을 할 건데요. fix it, fix it.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 자, 우리 모음도 적어보겠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어까지 적어주세요. 이번에도 스펠링 기준이에요? 발음 기준이에요? 발음 기준이에요. 뭐뭐로 소리 나는 애들을 모음이라고 해요. 소리 나는 애들. 아에이오어로 소리가 나야 모음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스펠링은 뭐예요? 유정. 근데 소리가 아에이오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얘는 모음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스펠링을 따질 게 아니고 뭐를? 소리를 따져야 돼요. 어쨌든 모음은 뭐가 있다? 아에이오우어로 소리 나는 애들이고 그 외의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그 외의 것들을 자음이라고 해요. 네. 아무튼 모음, 자음 이렇게 쉽고요. 모음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자음 뒤에 모음이 올 때 반드시 연결이 돼요. 자음 뒤에 모음이 올 때 반드시 연음이 일어나요. 반드시. 반드시. 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거 배웠죠? 우리 스펠링 신경 쓰지 말고 발음 이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죠, 모음. 그죠? 얘는 어때요? 쿡. 그 보통 이렇게 받침이 있는 애들은 받침 무시하고 쿠로만 따질게요. 당연히 키역으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아니죠. 모음이. 키역으로 시작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모음이 아니죠. 자음입니다. 뭐가 생겨요, 이때? 연음이 생겨서 cookies, cookies. 자음 뒤에 모음이 오면 연음이 생겨요, 원래. 근데 반대로는 안 생겨요. 반대일 경우에. 무슨 소리 나요? 아에이오, 자음이다, 모음이다. 모음이죠? 얘는 얘랑 똑같아요. 그냥 쿠로 시작해요. 밑에 기억은 그냥 소리 규칙에서는 그냥 고려 안 하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자음이네. 그럼 모음 자음일 때는 어때요, 소리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연음이 안 돼요. 어쿡. 여러분, 어쿡을 합쳐보실래요? 어쿡. 빨리 말해도 평생 두 글자예요. 한 글자로 합치가 안 되죠. 연음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뒤에 뭐가 올 때? 자음 뒤에 모음이 올 때만 연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고 있으면 좋죠. cookies, cookies 이렇게 있는 거죠. cookies. 이게 연결 법칙입니다. 연결 법칙. 자음 뒤에 모음이 오면 연음이 된다. 그게 두 번째 법칙이고요. 네, 그럼 세 번째 법칙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 밑에 또 박스가 또 하나 또 있죠. 네,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소리로 따질게요, 여러분. 소리. T에다가 강조해 주시고요. T 앞뒤를 봐보세요. T 앞에 뭐가 있어요? 우. 우. T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오가 있죠.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아에이오, 모음이네. T가 모음 사이에 샌드위치 돼 있어요. 이때 T에 무슨 변화가 생겨요? 이게 변화 법칙이에요. 3번. T가 어디에 껴있을 때? 모음 사이에 껴있을 때 T가 변화한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들어보세요. 원래 T는 굳이 훈민정음으로 따지자면 뭐랑 가까워요? 우리 한글에서? 티귿이랑 가깝죠. 근데 out of, 티귿 발음이 없는 것 같은데? out of, 어때요? 티귿이 아니고 out of, 굳이 따지자면 여기 옆에 보이시죠? 리을처럼 바뀌지 않아요? out of, out of. 얘를 L로 변화한다라고 적어주세요. L로 변화한다. L.
L로. 네. 아, 그러니까 뭐 리을이죠. 우리말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네. 그래서 이거를 변화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미국 영어에서만 해당되는 규칙이에요. 웃기죠? 또 여기서 나누고 있어. 미국 영어, 영국 영어. 달라요. 미국 영어, 영국 영어. 근데 미국인들만 T를 L로 바꿔요. out of.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T 앞뒤 봐보세요. T 앞뒤에 모음이 다 있죠? 그쵸? 얘도 모음이고 얘도 모음이고. 자, 그럼 미국인이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Not at all. Not at all.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영국인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영국인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요. T를 안 바꾸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냥 연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원래 T급 발음이 나겠죠? Out of. 영국 발음. Out of. T급 발음이 있죠? 그죠? Out of. 이게 영국식. 영국인들은 이 규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만 바꾸고 영국인들이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겠어요? 또 not at all. not at all. 그렇게 읽겠죠. 미국인들은 not at all 이렇게 읽고요. 영국인들은 not at all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럼 우리 영국 발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26페이지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26. 걔만 오늘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네. 자,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하게 설명드릴 게 있는데 영국식이랑 비교를 할게요. 일단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미국인들은 알발음을 사랑하고요. 영국인들 알발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인은 알발음을 적극적으로 하고 영국인들은 빼요. 생략해요. 그게 큰 특징이에요. 사실 얘만 알면 되거든요. 영국 발음에서.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웠던 게 뭐냐면 저도 잘못 배웠고요. 알발음할 때 혀를 어디에 붙이라고 배우셨어요? 혹시? 알발음할 때 혀를 천장에 붙여라. 이거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원어민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교정해드릴게요. 알발음은 혀에 힘을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혀에 힘 줘보세요. 지금 마스크 뒤로 혀에 힘. 그 상태에서 성대의 소리만 실으세요. 이게 알발음이에요. 혀에 힘을 주면 혀가 천장이 당연히 안 닿죠. 어디 있어요, 혀가? 약간 아래에 꺼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목구멍 쪽으로 숨으려고 뒤로 빠져요. 혀가 접혀요, 뒤로. 이 상태에서 입모양만 카라고 하는 거예요. 혀는 그렇게 유지하고. car. 혀 땡기는 소리. 얘도 어떻게 읽을까요? 입모양은 sure 하고 sure 할 때 혀를 땡겨야죠. sure. sure. 얘도 어때요? 입모양은 cashier 하는데 할 때 알발음이 있으니까 그때 혀에 힘을 줘야 돼요. cashier. 아셨죠? 알발음은 혀로 내려고 해야 돼요. 소리를 혀로. cashier.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입모양은 그대로 working hour 하고 working hour. 지금 막 생각하면서 하려니까 잘 안 되죠?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아무튼 미국 발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알발음 할 때 어떻게 한다? 혀에 힘. 아셨죠? Car. 읽어보세요. 다 같이. car. Sure. sure. 자, 또 Cashier. cashier. 마지막 Working hour. working hour. 좋아요. 자, 영국인 갑니다. 영국인은 알발음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혀에 힘줄 필요 없어요. 힘줄 필요 없이 대신에 물결을 넣으세요. 알발음 빼는 대신에 물결. 네, 혀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살짝 길게 읽는 거예요. 길게. 26페이지? 맞죠? 26페이지. 네, 거기에 예문이 다 있어요. car, shoe, cashier, working hour. 이런 느낌이에요. 뭐 어딘가 영화에서 막 본 것도 같아요. 막 걔네 그죠? 막 이상한 막 투명한 막 찻잔 들고 막 책모자 쓰고 막 이러면 하잖아요. 쇼! 막 이러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길게 빼주시면 돼요. 알발음에 힘 주지 말고. car, sure, 쇼. 그냥 물결. sure, 쇼. cashier, cashier.
working hour, working hour, working hour, working hour. 네, 그런 느낌으로 영국식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쉐도잉에 여러분 미국 발음이랑 영국 발음이랑 다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진짜 오늘 제일 먼저 할 게 바로 뭐다? 쉐도잉. 그거랑 60회 단어 보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두 가지만 해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엔 숙제 해오시면 되고 단별 게시판에 모든 자료가 있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수업 끝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오그라들지만 넘나 맞는 말이죠. 그래서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있어야 틀린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